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왜 전기택시는 멀미가 날 수밖에 없을까? 저도 전기택시를 하기 전에는 운전을 조심하면 된다. 회생제동 장치를 좀 약하게 하거나 쓰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전기택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전기택시 기사님들 죄송합니다. 전기택시는 멀미가 나야만 합니다. 이상하죠? 야, 네가 갑자기 전기택시를 시작하고 나서 왜 손님들이 멀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냐? 저도 써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차를 운행을 하시면 그냥 연료비를 아끼는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료를 다시 가스를 달리면서 가스를 다시 충전시키는 방법은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적극적이진 않아요. 조금 소극적인 에너지 회생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회수율이 굉장한 거예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지금 한 3,300km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3,300km를 달리는 동안 실제 쓴 전력 소비량이 437kWh입니다. 그냥 437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제가 전기택시를 하면서 회생제동으로 다시 내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무려 207이에요. 자, 내가 쓴 에너지가 437인데 그 중에서 회생제동 장치로 다시 생산한 에너지가 207인 거예요. 거의 40% 전후가 다시 뽑아낸 거죠. 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에서. 와, 이걸 보면서 너무 심한데? 너무 굉장한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회생제동을 기능을 이제 1, 2, 3, 그 다음에 뭐 아이 페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0으로 하는 게 있고 설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 정도가 제가 운행하는 것에서는 맞는 것 같아서 회생제동 1로 하거든요. 0은 아예 제일 약한, 아예 없는 정도고 1이 그나마 회생제동 장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가장 약한 정도. 그 다음에 아이 페달로 가면 거의 브레이크가 없이도 그냥 악셀에서 발을 떼면 정차가 가능한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1을 썼어요. 근데 1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쓴 에너지가 437인데 회생제동으로 다시 회수한 에너지가 207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아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연료비를 쓴 걸 계산해보면 한 14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약 한 5만원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3,300 달리는 동안 14만원 정도를 썼는데 실제 그 중에서 한 5만원 정도는 에너지를 회수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대략 한 5만원에서 6만원이 연료비가 더 나왔겠죠. 이걸 만약에 안 썼다면 내가. 그러면 이걸 안 쓰면 물리적인 실제 브레이크가 짧고 당연히 브레이크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아지겠죠. 자, 물리적인 브레이크도 짧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회생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연료비도 4, 5만원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회생제동을 가장 약하게만 썼을 뿐인데 무려 전체 14만원 정도의 연료비에서 한 5만원 정도는 내가 벌어낸 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단계 정도로 하면 손님들도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위에 막 3단계 아니면 아이페달까지 가면 진짜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그러니까 악셀에 발을 살짝 떼면 거의 브레이크가 강하게 쭉 걸리는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이제 거기에서 멀미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좀 과하게 해버리면 거의 운행 대비 1대1까지도 가능해요. 뭐 이를테면 주행하는데 실제 에너지 쓴 게 한 20이다 라고 하면 그 20을 쓴 것에 그날 아이페달 정도로 해서 도심에서 적극적으로 써버리면 거의 뭐 18, 19, 심지어 어떤 오버하는 날은 20까지도 넘어버리는 게 구조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사님들이 왜 회생제동 장치를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택시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기차 구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뭐랄까 에너지까지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이 뭐냐 라고 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한 80에서 100, 90, 근데 시간까지 감안하면 한 90 초반에서 한 109, 110 정도까지. 그러니까 90에서 110 정도까지가 일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에서도 전력 대비 효율로 본다면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가장 좋아요. 90에서 110. 오히려 느리게 가면 에너지 연비는 좋아지지만 문제는 시간에서 조금 마이너스죠. 그리고 120이 넘어가면 시간은 아끼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전비를 감안하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간은 90에서 110.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제 고속도로 상에서는 굳이 회생제동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회생제동 0이 가장 좋아요. 원래 사실 할 수 있다면 회생제동 장치를 안 쓰고 가는 게 연비는 가장 좋은 셈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생제동 장치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결국은 이렇게 운행하는 특성을 보면 빠르게 밟고 쫙 출발하고 빨리 가서 또 회생조정 장치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쫙 써버리는 이런 패턴이죠. 이게 결국 기사님들이 내가 어떻게 도심에서 운행할 때, 내가 어떻게 전기택시를 운행할 때 가장 전력 면에서 그리고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본 거죠. 기사님들 개개인들이 다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해본 바에는 결국은 천천히 그냥 연비 좋게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도 과하게 밟고 빨리 쫙 출발을 해서 쫙 가고 난 다음에 설 때는 회생제동 장치를 강하게 써서 회생제동 장치로 에너지를 회수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빨리 밟고 그 다음 회생제동, 가능한 회생제동으로 에너지 많이 회수하고 밟고 회수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 전기택시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패턴이죠. 좀 출발이나 달리는 것도 좀 빠르면서도 회전규형 장치는 강하게 쓰는, 자,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전기택시는 멀미가 난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정도면 이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3 이상으로 걸면 운전하는 저조차도 약간은 불편한 기운이 있으니까 아마 술 취한 손님들은 거의 뭐 멀미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일반적인 취하지 않은 손님들조차도 멀미를 약간 하고 좀 속이 불편할 정도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님들을 위해서 회생제동을 약하게 쓰고 손님들이 멀미를 안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버냐? 문제가 이거죠. 손님들이 편하게 간다라고 해서 돈을 더 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불편하게 가지 않아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여기서 우리 기사님들이 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우선으로 할 것인가. 근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있긴 해요. 왜? 이미 이제 많은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회생조정 장치를 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달릴 때도 악셀을 강하게 밟고 이렇게 붕딱, 붕축, 붕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운전을 해요. 그게 기사 입장에서는 맞아요. 문제는 이걸 경험한 손님들이 전기택시를 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길방이야 뭐 손님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없지만 그 우티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취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취소들이 손님이 이제 불편해서 뭐 오는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딱 잡았는데 이거 전기택시네? 라고 해서 취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점이 높기 때문에 그 평점을 본다면 손님들은 이게 과격하게 운전하진 않는다라는 걸 아시긴 아실 텐데 그래도 전기택시의 후기를 보면 야, 멀미가 나서 못하겠다라는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우리 기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콜이나 이런 걸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전기택시가 손해라는 거예요. 왜? 등록에서 이미 차가 이제 딱 뜨니까 뭐라는 게 뜨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한번 그 과격한 전기택시 회생을 경험한 손님들은 못하는 거죠. 취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콜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전기택시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멀미가 나게 운전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막상 이 전기택시를 운행 시작하고 그 에너지 회수율을 본다면 이 멀미가 안 나도록 운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비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생제동 이 정도가 이제 욕심나기 시작했거든요. 일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근데 그러면 결국 손님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승차감에서. 근데 결국 우리의 에너지 비용과 연료 비용과 손님의 만족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뭘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전기택시 전체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에너지를 회수를 적극적으로 쓴 기사님들로 인해서 적어도 콜에서는 우리 택시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전기택시를 한다면 우리가 평점을 높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우티 같은 경우는 평점이 낮진 않은데 평점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전기택시이지만 이 사람은 평점이 높네? 그러면 이 사람은 운전을 조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나마 취소를 덜 하지. 전기택시인데 만약에 우티의 평점이 뭐 4.6 이렇다라고 하면 낮다면 당연히 손님들은 딱 보고 알겠죠. 이 사람은 평점이 굉장히 낮네. 근데 전기택시다? 이꼴보다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 장치가 강하게 써서 막 멀미가 나게 그렇게 서는 기사다라는 것이 그 평점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출이 돼도 취소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택시일수록 우리가 길방이야 상관없겠지만 호출 앱에서는 우리가 평점을 높게 받기 위한 개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택시의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콜에서 취소가 많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전기택시가 참 좋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도 계속 이제 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 기존에 대형택시 카페로 하고 있던 거 이제 전기택시 카페로 바꾸고 있거든요. 전기택시에 관심 있고 이제 아직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할 생각이신 분들은 제가 미리 하고 있으니까 같이 정보 공유하시고 카페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죠. 전기택시 손님이 멀미나게 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